이 남자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산속폐가에 버렸습니다. 병든 마누라 수발들다 내 인생 망친다며 손수 등에 업고 올라가 폐가에 던져놓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새 장가를 들겠다며 잔치 준비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천하의 나쁜 남편이라고. 그런데 그 남자는 매일 밤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과연 이 남자는 밤마다 어디를 간 것일까요? 그리고 왜 아내를 버린 남자가 아내 곁을 떠나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눈물 없이는 보실 수 없을 겁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 중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윗마을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산이 워낙 깊어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봄이 와도 한 달은 더 추운 곳. 논이라고 해봤자 다랑이 논 몇 되기가 전부였고 밭이라야 비탈을 겨우 골라 일군 게 다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가난했지만 그 가난이 워낙 오래된 것이라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 덕보와 옥분 부부가 살았습니다. 덕보는 나무꾼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부터 산을 올라 나무를 해다 팔았고 눈이 오는 날도 장화 하나 없이 집신을 질끈 동여매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보짐이 제일 무겁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 짐할 때 덕보는 세 짐을 했습니다. 몸은 작아도 힘이 황소 같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옥부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남의 집 혼수감부터 아이들 도로까지 어두운 방 안에서 날이 저물도록 바늘을 놀렸습니다. 손이 거칠어 바늘기를 꿰다 손끝에 피가 맺혀도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번 돈이니 귀하지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 합쳐봤자 변변한 살림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을 지나치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살던 임노인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집은 가난이 안 보여. 참 이상한 일이지. 덕보는 나무를 팔아오는 날이면 꼭 뭔가 하나를 사왔습니다. 옥분이 좋아하는 참기름이거나 손가락이 텄을 때 바르라고 인근 장에서 구한 동백기름이거나 어느 해 가을에는 옥분 몰래 비녀 하나를 사왔는데 너무 싸구려라 부끄럽다며 손에 쥐어주지도 못하고 방 한켠에 숨겨뒀다가 옥분이 먼저 발견해 꽂고 다녔다는 이야기는 마을에서 한동안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 비녀가 뭐가 좋다고 옥분은 일 나갈 때도 꽂고 다니고 밥 맬 때도 꽂고 다녔습니다. 그냥 꽂고 싶어서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옥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보가 나무짐 지다 발목을 삐어 절뚝거리며 내려오는 날이면 따끈하게 데운 수건을 들고 마을 어귀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 지나가던 안악들이 일부러 멀리서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고추 말리다 허리를 펴던 이씨 안악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부부처럼만 살면 아무것도 안 부럽겠다. 진심으로. 그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진달래가 산비탈을 물들이기 시작하고 논에 물을 대는 소리가 들리던 그때 옥분이 갑자기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봄이 되면
을의 기운이 빠지는 법이니까 며칠 쉬면 낫겠거니 했습니다. 덕보는 산에 올라갔다 오는 길에 인근 마을 약방에 들러 몸살약을 지어왔습니다. 옥부는 별것 아니니 걱정 말라며 웃으면서 약을 먹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덕보는 그 밤 잠을 자지 않고 곁에 앉아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열이 내리기는커녕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덕보가 옥분의 이불을 걷어 올렸을 때였습니다. 옥분의 팔목에, 목덜미에, 귀 뒤쪽에 시뻘건 종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만 한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피와 진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덕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을 뻗어 옥분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숯불 위에 손을 얹은 것 같았습니다. 옥분아, 옥분아. 불러도 대꾸가 없었습니다. 옥분은 눈을 뜨지 못한 채 가늘게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덕보가 불이 나게 마을 어르신을 모셔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고 경험이 많다는 임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옥분의 이불을 젖혔다가 멈칫했습니다. 종기를 보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덕보야, 이건 예사병이 아니요. 어떤 병이에요, 어르신? 노인은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역병이다. 20년 전에 건너 마을 쓸어버린 그 역병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때 거기 사람이 30명이 넘게 죽었다. 그 한마디가 마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문은 불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오전에 임노인이 나간 게 점심이 되기도 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덕보네 집 앞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자기 등 뒤로 숨겼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건 집도 있었습니다. 덕보야, 내 마누라 당장 내보내야 해. 우리 마을에 역병이 돌면 어쩌려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어떡하냐고. 어서 결정해라. 이웃이라고 기다려줄 수는 있어. 근데 우리 식구는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어?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래 이웃해 살아온 사이인데 이렇게 내몰아야 하냐고 속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 앞에선 이웃도 뒷전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탓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덕보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옥분 곁에 앉았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채였지만 옥분의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덕보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종기가 난 손등이 뜨거웠습니다. 바느질로 거칠어진 손끝이 느껴졌습니다. 마당에서 목소리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린다. 그 안에 결정해. 덕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손을 쥔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덕보는 혼자 방에 앉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등잔불 하나만 켜놓고 옥분에 가는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새벽 가까이 될 무렵 덕보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밖에 새어나왔다고 뒷집 안악은 나중에 기억했습니다. 내가 지킬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킬게.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덕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옥분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이 다시 덕분에 집 앞에 모인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눈치를 보며 멀찍이 서 있던 사람들이 오늘은 마당 안까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두려움이 더 커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온 아낙도 있었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나왔습니다. 덕보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마루를 발로 쿵쿵 굴렀습니다. 덕보야, 나와봐.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덕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마당에 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소. 딱 두 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임노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덕보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마을 전체를 생각해야지. 덕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나왔습니다. 이불을 등에 두른 옥분을 업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의식이 없는 채로 고개를 덕보의 어깨에 기댄 상태였습니다. 마당에 선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덕보는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다. 산을 반쯤 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오솔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곳에서 덕보는 오른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마을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덤불이 우거지고 돌이 많아 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이 내려앉았고 기둥은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문은 경첩이 빠진 채 한쪽으로 처져서 바람이 불면 삐걱거렸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무섭다며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덕보는 그 폐가 안에 옥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었습니다. 덕보는 가져온 낡은 누더기를 옥분의 몸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내 옥분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풀어보면 식은 밥 한 덩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덕보는 일어섰습니다. 옥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당 밖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처마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울다 날아갔습니다. 덕보는 몸을 돌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덕보는 곧장 마을 어귀 평상으로 갔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앉아 있던 곳이었습니다. 덕보는 거기 서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웃 마을 과부 복내 씨랑 새장가 들 거요. 다음 달 보름날로 날 잡았으니 다들 와서 축하해 주쇼.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마누라를 갖다 버리고 바로 새장가를? 어제까지만 해도 금슬 좋다더니 사람이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에휴, 속이 다 뒤집히네. 혀를 차는 소리, 고개를 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덕보를 향해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옥분을 내보내라고 닥달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덕보가 너무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덕보는 그 눈초리들을 다 받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병든 마누라 수발 들다가 내 인생 다 망칠 수는 없잖소.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오. 차갑게 내뱉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덕보는 마을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박씨 안악을 찾아가 복례 씨와의 혼담이 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박씨 안악의 입에서 나오면 하루 안에 마을 전체에 퍼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저녁이 되기 전에 소문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덕보는 빈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옥분이 쓰던 반짓고리가 방 한켠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늘이 몇 개 꽂혀 있고 실패가 굴러다니고 골무가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덕보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골무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덕보가 어디로 갔는지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일찍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덕보의 방에는 밤새 등잔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방은 처음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산속 폐가에서는 옥분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 잠깐. 덕보 이야기를 더 드려야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덕보가 복례 씨를 찾아간 건 혼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례 씨는 이웃 마을에서 약초를 캐 팔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몸이라 산에 익숙하고 약재에 밝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덕보는 그것 때문에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기에는 어떤 약재가 듣습니까? 덕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례 씨는 덕보의 눈빛을 보고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청열해독하는 약이 필요합니다. 포공령, 금은화, 연교.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비쌉니다. 덕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복례 씨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덕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새장가 이야기는 덕보가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옥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미 버린 여자라는 인상을 확실히 심어놓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덕보는 약값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하며 산길을 걸었습니다. 가진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연장 몇 가지, 그릇 몇 개, 입던 옷. 그것을 다 팔아도 약 한 첩값이 될까 말까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을 너머 절벽, 봄이면 서기버섯이 빼곡히 붙어 자라는 그 절벽이 떠올랐습니다. 험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만큼 버섯이 풍성한 곳, 장에 내다 팔면 꾀값이 나왔습니다. 덕보는 그 절벽을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보는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옥분의 반짓고리 옆에 앉아 한동안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손에는 죽 한 그릇과 약탕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길이었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엔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니, 천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석갈에 몇 개가 겨우 얹혀 있고 그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흰 구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옥부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가 묵직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흙바닥이었습니다. 벽은 흙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속에 나무 뼈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문은 한쪽이 기울어진 채로 삐걱거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찬 공기가 틈새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옥부는 곧 알아차렸습니다. 마을에서 귀신 나온다고 소문난 그 폐가였습니다. 아이들도 무서워서 근처에 얼씬도 않는다는 곳. 덕보가 자신을 여기에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마가 지끈거렸고 온몸의 관절이 쑤셨습니다. 종기가 난 팔목이 쓸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덕보.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을 힘도 없어서 그냥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해도 웃으며 살자고 했던 사람. 장에 나갔다 오는 길에 뭐가 생각났는지 호박엿 한 봉지를 들고 와서는 쑥스럽게 내밀던 사람. 옥분이 바느질하다 등이 아프다 하면 아무 말 없이 등 뒤에 앉아 손으로 주물러 주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여기에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천장의 구멍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옥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덕보가 두고 간 낡은 누더기였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덕보의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진 냄새, 땀 냄새. 그것 때문에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옆에 놓인 보자기를 발견한 건 한참 뒤였습니다. 풀어보니 식은 밥 한 덩어리였습니다. 귀퉁이를 쥐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금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먹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살려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지 고프지 않은지도 몰랐습니다. 몸 전체가 둔해져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튿날은 더 추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갔는지 흙바닥이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누더기를 온몸에 둘둘 감고 웅크렸습니다. 열은 여전했습니다. 식은 밥은 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문틈새로 바깥을 내다보니 먼 산 아래로 마을 지붕이 보였습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지금쯤 덕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옥부는 오래도록 그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실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덕보가 잔치 준비를 서두른다는 소문이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이웃 마을 과부와 나를 잡았다고. 벌써 잔치 음식 얘기가 나온다고.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실컷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나왔습니다. 분한 것인지 슬픈 것인지 그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차라리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가기 싫다고, 버리기 싫다고, 그렇게 말해줬으면.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표정도 없이 던져놓고 가는 것보다는 사흘째 되던 날 밤, 옥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무서워야 하는데 차라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냥 잠드는 것처럼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옥분의 머릿속에 불현듯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해? 덕보한테 따지지도 못하고 마을 사람들 낯짝도 못 보고 내가 여기서 그냥 사라지면 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거잖아.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옥부는 굳은 밥 덩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뜯었습니다. 딱딱하고 냄새가 났습니다. 억지로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옥부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기어서 문 쪽으로 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겨우 밀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산길은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 바닥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천으로 덮인 그릇 하나였습니다. 천을 거드니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죽이었습니다. 따뜻한 죽. 그리고 옆에 작은 약탕기 하나. 검은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누가 다녀간 것일까? 이 밤에, 이 깊은 산속에, 그리고 다음 날 밤에도, 또 그 다음 날 밤에도 누군가는 어김없이 다녀갔습니다. 옥부는 죽을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웠는지 안으로 따뜻한 것이 들어오자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식어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약탕기에 검은 물도 마셨습니다. 썼습니다. 혀가 오그라들 만큼 썼습니다. 그래도 다 마셨습니다. 다음 날 밤 옥부는 자지 않았습니다. 문 틈새에 눈을 대고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눈이 무거워질 무렵 저 멀리 산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키가 작고 몸이 마른 그림자. 뭔가를 조심스럽게 들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옥부는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그림자가 문 앞에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옥분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이미 없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무 사이가 조용했습니다. 옥부는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도 죽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탕기. 약재가 바뀐 것인지 어제보다 색이 조금 달랐습니다. 스님이시겠지. 마을에서 1시간쯤 더 올라가면
토구를 짓고 사는 스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인심이 좋아서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아마 그분이 소문을 듣고 도와주시는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옥부는 그릇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름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매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빠르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된다는 듯이 옥부는 죽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덕보가 그랬고 마을 사람들이 그랬지만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밤마다 산을 올라 죽을 날라다 주는 세상이기도 하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옥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이 손길이 닿는 동안만이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옥부는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이라면 기적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차디찬 폐가에 버려진 사람이 닷새 뒤에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종기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열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눈을 떴을 때보다는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팔에 힘이 조금씩 돌아왔고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그 그림자 덕분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도 왔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밤 마을이 완전히 잠든 뒤 죽 한 그릇과 약탕기를 문 앞에 내려놓고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옥부는 매번 기다렸습니다. 그림자가 오기 전에 잠들지 않으려고 눈을 비비며 버텼습니다. 문을 열고 뛰쳐나가 얼굴이라도 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림자는 귀신처럼 빨랐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기도 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옥부는 그릇을 들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스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스님이라면 이렇게 숨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름을 밝혀도 될 텐데 왜 매번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 그리고 또 하나, 약탕기 안의 약이 매번 달랐습니다. 처음엔 쓴맛이 강한 검은 물이었습니다. 사흘째부터는 조금 붉은 빛이 도는 탕약으로 바뀌었습니다. 닷새째엔 또 달랐습니다. 약재를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 상태를 살피며 약을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약을 고정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차도에 따라 약을 조절하는 것처럼 약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상태를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님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옥분은 그릇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에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역병이 무서워 다들 외면하는 판에. 아니, 스님이 맞겠지. 세상을 등지고 산에 사는 분이니까 역병도 두렵지 않으신 거겠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덕보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새장가 준비에 한창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잔치 날짜를 잡았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바람에 실려 웃음소리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인지 환청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옥부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불을 틀어쥐었습니다. 밉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운 것보다 미운 감정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리우면 힘이 빠지는데 미우면 이상하게 힘이 생겼으니까요. 살아서 내려가야 해. 두 눈으로 봐야 해. 그 다짐이 하루하루 단단해졌습니다. 1회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림자가 왔습니다. 죽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옥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조용히 소리나지 않게 열었습니다.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달빛 아래 옥분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낮은 키, 마른 어깨, 해진 두루마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몸이 굳은 것처럼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옥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쉬어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지나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달빛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옥분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산 아래에서 개 짖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림자가 흠칫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옥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보인 그 얼굴,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눈을 비볐습니다. 고열이 아직 남아 있어서 보고 싶은 것을 본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약탕기 밑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덕보는 글을 잘 못 썼습니다. 쪽지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 나을 때까지만 기다려. 옥분의 손에서 죽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바로 그 시각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덕보는 낮 동안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침에는 느지막이 일어나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이웃집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씩 웃어 보였습니다. 점심에는 마을 평상에 나가 앉아 느긋하게 담뱃대를 물었습니다. 새장가 준비 이야기가 나오면 신이 난 척 맞장구를 쳤습니다. 잔치날 음식 이야기가 나오면 뭘 해달라고 먼저 주문을 넣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보를 욕하면서도 그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한 사람이라고, 원래 저런 인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슬 좋다는 소문이 다 거짓이었나 보다고, 아프면 버리는 남자였구나 하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덕보가 밤마다 자리를 비운다는 것을,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돌아와 마치 잠을 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옷에서 산 냄새가 난다는 것을, 손이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얼굴이 야위어 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덕보가 나쁜 남편이라는 것을 이미 결론 내렸으니 그 결론에 어긋나는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덕보는 그것을 노렸습니다. 약값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연장을 하나씩 팔았습니다. 나무를 해다 파는데 쓰던 연장들이었습니다. 팔고 나면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팔았습니다. 옥분이 장에서 고른 그릇들이었습니다. 팔면서 눈을 딴 데로 돌렸습니다. 그것들을 다 팔고 나서도 약값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절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너머 북쪽 절벽이었습니다.
봄이면 서기버섯이 바위면에 다닥다닥 붙어 자라는 곳. 그늘지고 습해서 버섯이 잘 자랐지만 절벽이 워낙 가팔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덕보는 낮에 짬을 내 그 절벽을 올랐습니다. 바위를 손으로 잡고 발끝으로 디디며 한 발씩 올라갔습니다. 서기를 긁어 모아 자루에 담았습니다. 내려올 때는 손바닥이 쓸려 피가 났습니다. 그것을 장에 내다 팔아 약재를 샀습니다. 복래 씨에게 가져다 주면 복래 씨가 탕을 끓여 약탕기에 담아줬습니다. 덕보는 그것을 받아들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덕보의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절벽을 오르내리며 생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생겼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뺨이 홀쭉해졌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 눈 아래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그래도 매일 밤 산을 올랐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옥분이 있는 그 폐가 문 앞에 그릇을 내려놓고 들키지 않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덕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바람이 강했습니다. 봄바람치고는 너무 거셌습니다. 나뭇가지가 휘어지고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가 날아갈 듯 펄럭였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가 으르렁거리듯 울었습니다. 하늘은 맑은데 바람만 이상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옥부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두 다리로 바닥을 딛고 서는 것. 당연한 일이 이렇게 버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섰습니다. 똑바로 섰습니다. 눈앞이 핑 돌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발등에 닿았습니다. 종기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열도 어젯밤부터 뚝 떨어졌습니다. 일에 넘게 몸을 짓누르던 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쪽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다 나을 때까지만 기다려. 삐뚤빼뚤한 글씨. 덕보는 글을 배운 게 늦어서 평생 글씨가 이 모양이라고 핀잔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글씨였습니다. 옥부는 쪽지를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내려가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왜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연기를 했는지 낱낱이 따져 물을 것입니다. 울면서라도 따질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던 그 오후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밥 짓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색이 달랐습니다. 검었습니다. 그리고 굵었습니다. 한 줄기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옥부는 벽을 짚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래 만에 처음 밟는 바깥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에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불길이 보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는 것이 여기서도 보일 만큼 컸습니다. 어느 집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이 난 방향은 알 수 있었습니다. 덕보가 새로 살기로 했다는 집 쪽이었습니다. 옥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봄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바람이 연기를 옆으로 쓸어갔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올라왔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덕보가 저 안에 있는 건 아닐까? 불길 속에, 아니면 연기 속에. 옥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이름 모를 두려움이 왔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돌에 걸리면 다시 짚고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불이 거의 잡힌 뒤였습니다. 세 채가 타고 두 채는 벽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검댕이 묻은 채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옥분을 본 사람들이 흠칫했습니다. 역병 걸린 여자가 내려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옥분의 얼굴을 보고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기가 거의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역병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덕보는요? 옥분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안 보여. 어제 저녁까지는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는요? 그걸 우리가 어찌 알겠냐? 옥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벌을 받은 거라고, 나쁜 짓을 하니 하늘이 벌을 내린 거라고. 옥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불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곳에 덕보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덕보가 새로 살기로 했다는 그 집.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쪽지를 받은 날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덕보가 정말 새장가를 가려는 사람이었다면 그 쪽지를 남겼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버린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옥부는 폐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잿더미 위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흩날렸습니다. 옥부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닿지 않은 귀퉁이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따리는 불에 그을려 겉이 검었지만 안은 멀쩡했습니다. 끈을 풀었습니다. 안에 든 것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낡은 두루마기 하나, 장날 때 쓰던 낡은 전대, 그리고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종이 여러 장이 접혀서 묶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덕보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힘없는 글씨. 그러나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없던 사람이 이렇게 많은 말을 적어 놓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이걸 읽게 된다면 내가 제대로 살아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옥부는 그 문장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덕보가 그동안 알게 된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밤에 모여 한 이야기. 역병이 번지면 마을 전체가 위험하니 아예 없애버리자는 말이 나왔다는 것. 폐가에 불을 지르자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
덕보는 그 말을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그날 밤 덕보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를 직접 버리는 척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내버린 여자에게 마을 사람들이 굳이 손을 댈 이유가 없으니까. 이미 버려진 여자를 다시 찾아가 해치는 것은 차마 못할 것이니까. 그렇게 시간을 버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새장가 이야기도 그래서였습니다. 덕보가 완전히 아내를 잊고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마을 사람들이 옥분을 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따리 안에 편지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욕먹는 건 괜찮다. 나쁜 놈 소리 듣는 것도 괜찮다. 내가 살면 그만이다. 옥부는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동그란 자국이 생겼습니다. 닦으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덕보가 쓴 글씨 옆에 자기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 이상하게 괜찮았습니다. 편지 마지막 장에는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약값이 떨어지면 북쪽 절벽으로 간다. 서기가 많이 났다. 다녀올게.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북쪽 절벽. 마을 사람들도 위험하다고 가지 않는 그곳. 사흘 전에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덕보야. 옥분의 목소리가 잿더미 위로 흩어졌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어섰습니다. 보따리를 끌어안고 마을 사람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북쪽 절벽이 어느 쪽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노인이 천천히 손을 들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말없이 옥부는 그 방향을 보았습니다. 산 너머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발을 뗐습니다. 다리가 아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북쪽 절벽으로 가는 길은 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덤불이 우거지고 바위가 많았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옥부는 나뭇가지를 잡고 바위를 짚고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자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편지의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약값이 떨어지면 북쪽 절벽으로 간다. 서기가 많이 났다. 다녀올게. 다녀올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녀올게라고 썼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절벽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1시간쯤 올랐을까? 나무가 끊기고 바위만 남은 곳이 나왔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습니다. 바위 면이 수직으로 떨어졌고 그 면에 거무스름한 서기버섯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바위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옥부는 숨을 참고 절벽 아래쪽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바위와 바위 사이 움푹 파인 곳까지 그리고 보았습니다. 바위 옆 그늘진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이 바위에 쓸려 찢겨 있었고 한쪽 다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서기버섯이 담긴 자루였습니다. 덕보였습니다. 덕보야. 옥부는 미끄러지듯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바위에 긁혔습니다. 손바닥이 쓸렸습니다.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덕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덕보야, 눈 떠봐, 눈 떠봐.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흰자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옥분의 얼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덕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공기만 나왔습니다. 며칠을 굶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부는 덕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뺨이 홀쭉했습니다. 광대뼈가 손 안에 느껴졌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말랐는지 매일 밤 산을 오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나쁜 남편 연기를 하고 밤에는 혼자 이 산을 오르고 이 얼굴이 바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랬어? 목이 메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덕보가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실처럼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했으면 내가 더 힘들었을 거잖아. 옥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했으면 더 힘들었을 거잖아.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쳤습니다. 나쁜 남편이라는 욕을 다 받아내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밤마다 혼자 이 산을 오르면서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아내한테는 짐이 될까봐 말 한마디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쑥스러워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고 비녀 하나 사줬다고 혼자 장 한켠에 숨겨놓던 사람.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말없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옥부는 덕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온통 굳은 살과 상처였습니다. 절벽을 오르내리며 생긴 상처들이 겹겹이 아물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약값을 벌기 위해 맨손으로 바위를 잡았던 흔적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손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보같이 욕인지 칭찬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그러면서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덕보도 힘겹게 손가락을 구부려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 봄 햇살이 바위 위로 내려왔습니다. 서기버섯이 붙은 바위면이 햇빛에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산새 한 마리가 울다 날아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까와 달리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이 절벽에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의 소문도 사람들의 눈초리도 역병의 두려움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덕보를 일으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나 좀 일으켜줘. 다리 다쳤잖아. 움직이면 안 돼.
여기서 밤은 못 있어. 일으켜줘. 옥부는 피식 웃었습니다. 다리가 꺾였는데도 일어나겠다는 사람. 평생 일했습니다. 다쳐도 티를 내지 않고 아파도 괜찮다고 하고 밉살스럽도록 고집스러운 사람. 덕보의 팔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덕보가 이를 악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쪽 다리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옥분이 허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렸다가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얼굴이 하얀데 괜찮다고. 옥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덕보의 허리를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절벽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덕보는 아픈 다리를 끌면서도 투정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아직 기운이 없는 몸으로도 덕보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부축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발을 맞춰 걷는 것, 서로를 붙들고 있는 것, 그 온기가 말보다 먼저였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덕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많이 시달렸지. 응. 미웠지. 응. 나도 많이 미웠지. 옥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 아래 돌을 피해 걷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웠어. 근데 있잖아. 응. 죽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가. 덕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깨에 걸린 팔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세게 옥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가 가까워졌습니다. 저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식이 먼저 내려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지 마을 사람들이 어귀에 나와 있었습니다. 임노인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덕보와 옥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했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이어집니다.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임노인이 맨 앞이었고 그 뒤로 안악들과 장정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소식이 먼저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북쪽 절벽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누군가 마을에 알렸습니다. 덕보와 옥분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덕보는 한쪽 다리를 끌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그 허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얼굴이 흑투성이었습니다. 옥분의 치마 끝이 찢겨 있었습니다. 덕보의 손등에는 굳은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에 타버린 집들이 뒤로 보였습니다. 잿더미가 된 자리 위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흩날렸습니다. 임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덕보야. 덕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노인은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다가 다물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이 마을에서 어른 노릇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굵은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로 노인의 허리가 꺾였습니다. 미안하다.
딱 세 글자였습니다. 그 말이 신호가 됐습니다. 뒤에 서 있던 안악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 천벌을 받았다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역병쟁이 내쫓으라고 닥달하던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보는 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냐고 묻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산을 오르며 낮에는 나쁜 남편 소리를 들으며 그 시간이 쌓이는 동안 마음 한켠에 쓴 것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덕보는 임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평생 이 마을을 지켜온 등이었습니다. 덕보는 짧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르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노인이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덕보도 굳이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에 불 안 탔죠?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안 탔어요, 옥분 씨. 다행이네요. 그 한마디에 마을 사람 몇몇이 웃었습니다. 웃다가 울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잠깐 났다가 잦아들었습니다. 덕보와 옥분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을 비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덕보가 멈췄습니다.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 말리다 만 빨래가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덕보가 쓰던 나무 연장 하나가 마당 한켠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팔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마당이었습니다. 들어가자. 덕보가 말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이 덕보를 아랫목에 앉혔습니다. 다친 다리를 펴게 했습니다. 덕보는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옥분은 헝겊을 찾아 다리를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창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 떠돌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덕보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옥분은 그 옆에 앉아 덕보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절벽을 올랐습니다. 이 손으로 서기를 긁어 담았습니다. 이 손으로 밤마다 약탕기를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옥분은 그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반지꼬리에서 실을 꺼냈습니다. 상처난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천천히 동염했습니다. 덕보는 잠든 듯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옥분의 손을 찾아 천천히 쥐었습니다. 잠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힘없이, 그러나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꼭. 옥분은 그 손을 잡은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마당 귀퉁이에 작년에 심은 채송화가 싹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로 구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어디선가 새가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둘 다 살았습니다. 옥분도 덕보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라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내내 이 사람은 거기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발소리로 매일 밤 산을 올랐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는 사랑, 표현하지 않는 사랑, 그러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사랑.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덕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울퉁불퉁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마당에서 채송화 싹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그 방에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선명해서 그 이전의 모든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정말 가끔은 그 차가운 얼굴이 사랑의 다른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말로 하면 더 힘들어질까봐, 알면 더 무너질까봐 혼자 다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덕보의 다리는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옥분이 아침 저녁으로 약을 갈아주었습니다. 덕보는 방 안에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평생 가만히 앉아 있어 본 적 없는 사람이라 이틀째부터 죽겠다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옥분이 눌러 앉혔습니다.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내가 직접 묶어 놓을 거야. 아니,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누워 있어야 낫지. 어서. 덕보는 투덜거리면서도 누웠습니다. 옥분이 등을 돌리는 순간 또 몸을 일으키려다 눈이 마주쳐 다시 누웠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옥분은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신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폐가에서 혼자 울던 사람이 지금은 이 방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누구는 시래기국을 끓여왔고 누구는 감자를 가져왔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덕보와 옥부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앞으로도 섭섭한 마음이 아주 없을 거라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미움을 안고 사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것이 나았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덕보도 옥분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느 저녁 덕보가 방에 누운 채로 말했습니다. 옥분아. 응. 고생 많았다. 옥분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덕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보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생은 내가 더 했잖아. 아니야. 내가 더 했어. 아니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덕보야. 응. 다음엔 말해줘.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혼자 하지 말고. 덕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덕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한테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옥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등잔불이 방 안을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덕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든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덕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고생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금슬 좋다는 소문이 나던 그 부부가 다시 이 방에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은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얼마나 지독하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것이면 어떤 겨울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덕보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